안녕하세요.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자박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도서는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인데요. 서명만 보면 왠지 어려운 분자 구조에 대해 설명할 것 같고 화학식으로 눈을 어지럽힐 것 같아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도서였는데요. 고3님께서 아주 인간적인 책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 수다 도서 선정할 때요. 그 김사선님께서 이 책 이름만 보고 이거 어렵다 이렇게 걱정을 부탁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왓슨이잖아요. 네. 왓슨이랑 이 동료들이 이중나선 이거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노벨상을 따려고 가는 그 과정을 네. 이제 완전 수필 형식으로 나타내는 이게 휴먼 스토리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딱 그 이야기였는데요. 중간중간에 과학적 용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용어들이라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책 수다 들으시는 분들 정도면 뭐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 저의 편견을 깨주신 고3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과학책 수다를 떨어보겠는데요. 고3님, 우선 이 저자가 제임스 왓슨이잖아요. 맞습니다. 저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20대 초반의 젊은 과학자죠. 네, 저 되게 젊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니 노안이에요. 근데 이분 나이 들어서도 저 얼굴입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이 책에서는 이제 DNA 이종 나선 구조를 발견한 것까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결국 그 공로로 노벨상 받으시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네.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라고 거기 소장하시면서요. 네. 유전자 치료나 뭐 암 연구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소장으로서 네. 한마디로 지휘를 하신 거죠. 그리고 초대 네.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요. 네. 미국에서 한 그 휴먼 게놈 대규모 연구입니다. 거기에 책임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스타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성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미 조금 드러나는데요. 네. 뭐 이후에도 네. 각종 망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흑인하고 백인 사이에 지능 차이가 있다. 근데 이게 유전적 차이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망언을 하신 거예요. 좀 큰 망언을 하신 거죠. 큰 망언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소장직도 사임하시고요. 아, 나중에는 이제 생활고에 막 시달리게 되세요. 이 노벨상까지 받고 막 엄청 연구 많이 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노벨상을 이렇게 매물로 내놓으셨대요. 되게 힘드셨나 봐요. 나중에 러시아 부호가 네. 이거 사서 50몇 억인가에 사서 다시 돌려드렸대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그렇게 보면은 노벨상을 받았지만은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책에서는 이거 본인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분에 대해서 쭉 알고 보면 우리 정서로 제 생각에는 뭐 아주 못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못된 분 못된 분. 왓슨에 비견되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인물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책에 이제 조연급으로 나오죠. 네. 거의 약간 끝판왕 느낌이에요. 계속 왓슨이 막 얘기자 크릭이랑 막 동료들이랑 얘기하면서 폴링은 이 얘기만 합니다. 그쵸. 폴링이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고 이 사람이 먼저 이걸 발견할까봐 막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화학자입니다. 노벨 화학상이랑 평화상을 두 개 다 단독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라이너스 폴링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2회 수상한 사람 이분밖에 없고요. 네. 라이너스 폴링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과학상이랑 평화상 또 다 동시에 받은 사람 또 이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네. 말년에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면 암 치료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 막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좀 유명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분 또 94세에 사망하셨어요. 되게 장수하셨네요. 맞습니다. 장수하셨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대학에서 강의하셨대요. 오, 대단하시죠. 그러네요. 화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게 네. 원자의 기본 결합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화학 결합론의 기초를 딱
만드신 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워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학자란 게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네. 사회적 책임 이걸 성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당시에 미국이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이 라이너스 폴링한테 화학 분야 책임자까지 제안을 해요, 미국에서. 네. 근데 이분 그 거절하고요. 네. 핵실험 반대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맞습니다. 57년에는 이 라이너스 폴링이 땅 위에서 우주까지 포함합니다. 땅 위에서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이런 서명 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 10,000명 이상, 11,000명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유엔에 전달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미국 정부랑 우익단체들은 이 폴링이 이거 매국노다. 네. 애국심이 없다. 심지어 뭐 공산주의자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출국 금지 조치되시고 그리고 막 사직까지 공고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대요. 사실 이 책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출국 금지되면서 외국에 이렇게 교류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연구에 뒤처지게 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94세까지 사시면서 되게 인생의 굴곡이 그렇습니다. 많으셨네요.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요 공로로 결국에는 미국이랑 영국이랑 당시 소련이 네. 이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어요. 네. 그렇다가 보니까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라이너스 폴링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네. 재밌는 게 요 노벨 평화상 받던 해 왓슨이 또 이 왓슨이랑 크릭이랑 밀키스 네. 노벨상을 또 받은 거죠. 되게 이제 재밌는 우연인 거죠. 네, 그러네요.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셨다니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 같긴 한데 또 여기 책에 보면 라이너스 폴링의 아들도 왓슨과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과학자의 피가 흐르나 봐요. 맞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사실 삼중나선이라고 얘기했다가 좀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왓슨이 이중나선 발견해서 결국 성과를 거뒀을 때 네. 사실 그 아버지한테 좀 얘기할 우리 정서로 얘기해 줄 만도 한데 네.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정서랑은 조금 떨어진 맞습니다.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네요. DNA 이중 나선 발견은 노벨상을 향한 5인의 경쟁이라고도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5인 중에서 라이너스 폴링하고 로잘린 플랭클린은 빠지고 그 나머지 3사람만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왓슨이랑 크릭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윌킨스 이렇게 네. 해서 3명이 받는데요. 사실 이 중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분이 로잘린 프랭클린인데요. 책에서 이제 좀 언급이 됩니다. 중간부터는. 근데 네. 실제 이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로잘린 프랭클린인데 네. 그분이 이제 연구한 게 DNA X선 회절 사진의 전문가였거든요. 네. DNA X선 회절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몰래 보고 왓슨이랑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죠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3장 딱 논문을 써요. 3장짜리 논문 써서 그 그림이랑 해서 네이처지에 막 진짜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할까봐 네. 빨리 게재를 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왓슨이랑 크릭이 제대로 다시 논문을 정리를 하거든요. 네. 부랴부랴 썼기 때문에 그때 몰래 사진을 보여준 윌킨스까지 공저자로 넣어가지고 공동저자죠. 공저자로 넣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3명이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왓슨과 크릭은 그렇다 하더라도 윌킨스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네요. 사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윌킨스 공헌을 많이 하신 공로가 많으신 분이긴 한데 사실 좀 욕을 먹고 계시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비운의 여성 과학자여서 다크 레이디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로잘린 플랭클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로잘린 프랭클린 이 책에 좀 나옵니다. 그죠? 중간에 뭐 왓슨이 프랭클린에 대해서 안 좋게 굉장히 묘사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괴팍한 인물이다. 뭐 완고한 데다가 막 말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막 심지어 여기 보면 윌킨스랑 네.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 막 거의 주먹 따집에서 싸운다는 식으로 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크릭이랑은 왓슨이랑 같이 연구한 크릭이랑은 로잘린이 되게 친했대요. 그래서 크릭은 이런 평가가 네. 이렇게 쓴 게
왓슨이 잘 몰라서 그렇다. 로잘린 프랭클린은. 그래서 오해다. 윌킨스 말만 듣고 그렇게 한 거다. 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로잘린 프랭클린이 요 정도로 묘사될 과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네. 프랭클린이 찍은 X자 모양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걸 딱 보고 왓슨이랑 크릭이 DNA가 네. 이게 실 두 가닥 이렇게 꼬인 꽈배기처럼 꼬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중나선이란 걸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증거를 찾은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증거를 제시한 거니까. 그리고 이분 여기다가 킹스 칼리지 나오셔가지고 다른 데 가셔서는 그 세계 최초로 발견된 모자이크가 바이러스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거든요. 네. 근데 그 구조를 밝혀내는 걸 하셨고요. 네. 되게 활발한 연구들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난소암 걸리셔가지고 이제 X선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셨다고들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실 때는 가족이랑 크릭 부부가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크릭이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친한 사이였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노벨상 원래 돌아가신 분들한테 주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이 62년 노벨상 받을 때 이미 돌아가셔서 네. 뭐 제외됐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소개했던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과 로잘린 같은 시대의 여성 과학자였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여성 과학자들이 질문서에 했던 짐도 비슷하고 좀 닮은 꼴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요 시기가 약간 비슷하신데 조금 뭐 나라도 다르고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데요. 사실 지금도 여성 과학자분들이 연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훨씬 심했죠. 지금은 뭐 완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땐 성차별이 만연하던 시대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도 약간 나오고 합니다만 사실 주요한 역할은 자기가 다 했는데 네. 뭐 연구 성과 자체가 이렇게 폐화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윌킨스 보면 같이 공동 연구한 사람인데 뭐 조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실적을 도둑맞게까지 한 거죠. 폐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좀 재조명 되셔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로잘린 프랭클린 상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성 과학자들한테 수여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하여튼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속담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왓슨 주변에 비슷하게 나쁜 윌킨스라는 사람도 있었네요. 어찌 보면 진짜 도둑은 윌킨스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로잘린의 사진을 로잘린이 촬영한 사진인데 이거를 찍은 사진을 몰래 보여준 사람이 윌킨스니까요. 그 사진이 51번째 X선 회절 사진인 거죠. 네. 그 51번째 사진이 DNA가 이중나선임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51번째 회절 사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그 사진을 보기는 했는데 그게 왜 이중나선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일단 잘 들어보세요. 이 사진이 아마 여기 나갈 겁니다. 그 X자 형태로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 네. 그 X자 모양이잖아요. 네. X선 사진이긴데 네. X자 모양입니다. 네. 요 X자 모양이란 게 바로 나선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요 회절 점 간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근데 좀 윗부분에 보면 여기 좀 벌어진 데가 있어요. 요게 회절점의 누락이라고 하거든요. 좀 벌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나선이 두 개라는 이중 나선을 나타내는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D를 이게 2D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한 번에 이해한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공계분들도 보면 이게 왜 그러냐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못 하세요. 좀 어려워하세요. 우린 당연한 거네요. 그쵸. 일반인들은. 제가 이거 알면 바로 네. 바이오 용사 됐을 거고요. 네. 근데 이걸 딱 보고 왓슨이랑 크릭은 이게 이중나선의 증거다. 아까 그 얘기한 설명의 그런 부분들 캐치를 해낸 거죠. 왓슨과 크릭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반대로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왓슨이랑 크릭이 한 게 뭐 있냐? 라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연구를 해서 네. 그만큼 준비가 딱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 51번째 X선 회절 사진을 이해한다는 게. 근데 뭐 우리가 과학사에서 51번째 사진이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도 저희가 선방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과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가 네. 바로 51번째 X선 회절 사진이다. 네. 기네요. 요것만 딱 알면 네. 되게 그럴싸해지잖아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저 51번째 X선 회절 사진이야. 저게 DNA 이중 나선의 증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 좀 아는데 네. 딱 이러는 거죠. 네. 또 여기 보면 왓슨이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너 마이너다, 얼간이다, 또는 뭐 촌뜨기라는 다소 인신공격성 표현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학자의 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책이. 맞습니다. 이중나선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에서 영국으로 딱 그것도 20대 갓 넘은 네. 되게 젊은 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크릭은 조금 나이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친구처럼 지내죠. 네. 근데 노벨상 수상을 자기가 목표로 삼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중나선을 발견하겠다 이거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막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해서 DNA 구조를 최초로 네. 밝혀내는 모습이 진짜 뭐 완전 적나라하게 묘사돼서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게 자신의 글로 썼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보면 자기를 포장하는 말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막 자세하게 다 썼어요. 그 과정들을. 처음에는 많은 출판사 돌아다녔는데 잘 안 출판을 해줬대요. 그러다 겨우 출판한 책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책이 사실 재밌는 게 왜 권해드렸냐면 보통 과학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과학 연구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느끼잖아요. 순수하게 난 진리를 탐구하겠어 라든지 네. 인류와 국가의 공헌이 되는 뭔가 연구를 하겠어. 이런 막 공익에 충실하는 과학자 그런 분들을 막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또 사실 그 부분만 또 부각해서 쓰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약간 영웅적인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란 거죠. 여기 이중나선에 나오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우리랑 비슷한 인간들이란 거죠. 학계나 사회에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과시욕. 네. 자기 과시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책 쓴 왓슨은 그거가 굉장히 심한 사람인 거예요. 네. 또 이 책에 보면 이중 나선 구조 발견을 미국의 패서디나가 아닌 영국의 캐번디시에서 했다고 그렇죠. 다행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뭐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20세기 초중반에 영국과 미국의 시대상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책의 재밌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미국이랑 영국의 좀 차이 네. 그런 걸 보여요. 사실 이 선문이나 뭐랄까 추천사 같은 거 쓰는 분이 영국에 되게 유명한 과학자거든요. 네. 왓슨을 엄청나게 비하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국과 미국 간의 묘한 시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20세기 초중반의 상황이란 게 영국이랑 미국이 뭐 과학뿐만이 아니라 네. 경제, 뭐 산업, 뭐 심지어 군사력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게 영국 중심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영국이 제국주의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로 넘어가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제 자기의 위치를 대체하는 상황인데 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간 아직은 넌 아니야. 너네는 뭔가 근본이 없어. 라든 그런 떠오르는 나라에 대한 견제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약간 시기심 네. 이런 게 조금 나오는 거죠. 사실 그 부분 얘기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소공자라는 책이 있어요. 소공자요? 뭐 소공자, 소공녀 어릴 때 좀 그렇죠. 많이 들어봤던 맞습니다. 책들인데요. 제가 어릴 때 무지하게 많이 본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19세기 말에 쓴 미국 소설이에요. 네. 소공자, 소공녀 모두 한 작가분이 썼었는데 여성이신데요. 네. 요 핵심 내용은 착한 아이는 언젠가 보답받는다. 얘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에 살던 8살 먹은 애가 자기가 알고 보니까 영국 귀족의 손자인 거예요. 되게 완고한 사람이거든요. 악덕지주거든요. 상속자가 된 거죠. 영국에 와서 보니까 막 그런 완고한 귀족이 이제 이 맑고 맑은 애를 보니까 네. 애가 이제 좋은 행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손자의 영향으로 이제 온화한 훌륭한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때
어릴 때 제가 읽을 시절인데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느낀 거죠. 미국인은 굉장히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근데 영국 사람은 낡고 완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한 거죠. 네. 이게 이 책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소공자 소공녀가 생각이 나셨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시대상을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소공녀 꼭 읽어보. 소공자 꼭 읽어보십시오. 네. 근데 이쯤에서 딱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대표적인 과학송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 얄리 그러면서 그렇죠. 이상한 데로 또 키를 너무 빠져다가 높게 나왔는데 이상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시죠? 이상한 거라니요. 큰일 날 얘기를 하시네. 이 이중나선이랑 관계 있는 노래예요. 큰일 나. 이거 잘 큰일 생각해 나요? 보세요. 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쪽으로 와야 돼요. BTS DNA 딱 불렀잖아요. 이중나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 네. 보시면요. 화학식 나오고요. 이중나선 쫙 나와요. 엔딩에도 쫙 나오고 춤도 이중나선 춤이에요.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DNA 삐용 왜 안 하세요? 삐용 이렇게 하세요. 이중나선 춤을 춥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노력을 필요합니다. 노력을 하면 다 되고요. 그러니까 이 춤 이거 멤버들이 다 하거든요. 자기들이 짠 안무라고 네, 하고요. 보기는 했는데 그거를 또 여기에서 또 보여주시다니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BTS한테 묻어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이 세계적인 과학송입니다. DNA는. 아미 분들 죄송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뭐 아미 분들의 허락도 안 받고 과학송이라고 부르면 과학송이 맞습니다. 큰일 나지 않을까요? 가사가 과학송이 맞고요. 네. 춤도 그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중나선을 표현한 춤이다. 직접 만든 안무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미 분들도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 마구마구 날려주세요. 그렇죠. 따봉 알려주십시오. 네. 부장님 완전 BTS 팬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팬입니다. 그러면 고3님도 이 가사처럼 영원의 단짝을 만나신 거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의 단짝 만난 거 맞고요. 예. 김사선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점점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영원의 단짝을 만났습니다. 예. 네, 더 하실 건가요? 아니 다음으로 하시죠. 예. 네. 그럼 저희가 진정하고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좀 진부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쯤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조심스러운 말씀. 이 노벨상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벨상이란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기초연구를 오래 투자한 국가들이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일본만 해도 100년 이상 기초연구 투자를 계속 해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받쳐주던 나라들이에요. 그 투자를 한다는 게 경제력이 받쳐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많은 노벨상 수상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나라에 계신 분들이죠.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계속 수십 년간 해왔다. 그랬더니 결과물로 노벨상이 따라오더라. 네. 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초연구 하기 시작한 게 20,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속 우리나라도 경제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게 이제 90년대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기초연구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0년 다 들어와서죠. 그렇다가 보니까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자들이 계속 이런 기초연구 매진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BTS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다 깔린 거거든요. BTS나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 봉준호 감독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쭉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렇게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올해자 금방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꽤 가까운 시일 내에 네. 노벨 과학상 받을 것 같습니다. 장담하시나요? 그 장담은 못 하고요.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노벨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수상자들이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아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네. 호기심하고요. 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수십 년 연구의 결과가 네. 부산물 같은 거죠. 아. 그게 노벨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기는 하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상당수는 갖췄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었는데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사실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네. 저도 이 분야에 어쨌든 과학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분야 종사자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네.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자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간극장 같은 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해봤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딱 인간극장 같은 책입니다. 따다다단 똑같습니다. 네. 쉬운 책이니까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과 같이 읽으면 좋을 책으로 제가 브릴리언트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이 책은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나카무라 슈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노벨상을 다가가는 방식이 왓슨과 또 다른 방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어떤 걸 해도 교훈적으로 풀더라고요. 저도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6번째 과학책 수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팍다식한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흥까지 같이 보여주신 고3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